공군이 우주센터를 열고 우주군 도약을 위해 나섰습니다. 우주 전력 확보로 우주 공간 주도권을 잡는다. 지속적으로 우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공군입니다. 공군 우주력 발전 비전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 제대로 구현해 갑니다. 우주 선진국을 위한 공군의 우주 분야 핵심 과제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우주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박기태 대령입니다. 저는 한 군생활 한 30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국방부라든지 공군본부의 정책, 전략, 전력 발전 업무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공군 정책 발전을 우리가 우주 관련 정책 발전을 설명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공학부 오연웅 교수입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수행 중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 그 1kg의 초소형 큐브 위성을 발사를 했고 궤도상에서 운영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백두산 분화징후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0kg의 식수유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도 2차 누리호 발사에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초소형 싸 위성을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있는 PM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공군 우주센터가 참모총장 직속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주센터 주 임무 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군의 어떤 우주 관련 조직은 좀 역사가 깊습니다. 최초는 한 98년에 최초 과 수준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업스 앤 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2014년에 과 수준에서 한 처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공군본부 소속이 아닌 직할 부대인 항공우주전투발전단에서 처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미중의 우주 패권 경쟁이라든지 우리 국방, 우리 군사 차원에서 많은 우주 관련 그런 많이 논의가 되고 이제 어떤 관심이 고조되는 사항에서 이걸 좀 더 총장 직속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할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공군본부 총장 직속으로 우주센터를 독립한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하는 주요 기능은 네. 우리 우리나라 우주 정책, 전략, 전력 발전 또한 어떤 외국 군사 우주 협력이 상당히 중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우주센터가 창설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주센터가 신설됐다는 것부터가 기대가 되는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군의 우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 같은데 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2045년에 우주몽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우주몽이라는 계획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 이제 우주에 있어서 패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주군을 적극적으로 창설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게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주센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의 체계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우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왠지 그 미군이 창설한 우주군이 연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공군 뭐 이름만 들어도 멋진데 센터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주군 체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발판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주군은 알다시피 미군에서 2019년 12월에 창설을 했습니다. 제6군으로 창설한 거죠. 근데 우리 앵커 분께서 바로 우주군을 창설을 위한 발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건 좀 약간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안보 전반적인 안보 전략 차원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우주력, 그다음에 각 군에서 우주력이 차지하는 포션이 우리하고는 사뭇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력을 건설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은
미국 같은 어떤 그런 우주군의 모델이 아닌 우주 중진국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고 경제력의 규모가 비슷하고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 그게 아마 비용도 핵거창해서 훌륭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한 모델을 그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11월 초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위성을 미사일로 요격 실험에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주와 또 우주 자산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중요성을 또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주와 우주 자산 지켜야 되는 당위성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보 영역으로서 우리 군은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가장 큰 처음 애초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알다시피 91년도 걸프전이었겠죠. 그때 보시면은 그때 여러 가지 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미군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뭐 항법 위성, 감시 정찰 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 모든 위성, 군이 가지고 있는 위성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상업 위성까지 총동원해서 전쟁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때 아주 어마어마한 전사의 역사적인 어떤 엄청난 그 성과를 달성했죠. 그때부터 이제 공군은 최초로 우주가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발판을 두고 그때부터 우주 관련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어떤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자산은 엄청난 돈과 장기간의 시간과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90년대 이후 2000년까지는 사실상 공군을 제외하고 뭐 여타 군에서는 좀 약간 관심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우주 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합동 전장, 다영역 작전 수행에 있어서 우주가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만큼 우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주력을 건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 우주 기술 개발이 엄청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겁이 나는 게 지금 우주의 인공위성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막 최근도 계속 쏘고 올리고 있는데 전 여기서 정말로 위험하다고 느낀 게 서로 부딪히다가 파괴돼갖고 지구에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거 맞죠,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 인터넷 구축을 위해 가지고 대략 위성을 뭐 3,000대, 4,000대 정도로 궤도상에서 군집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건 이제 저희들이 위성이 지구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다칠 위험보다는 위성 간의 충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간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적으로 어느 정도 확률로 충돌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는 이런 우주 쓰레기나 우주 간의 충돌 문제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수명이 다한 위성은 궤도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들이 반영이 돼야지만이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디오비팅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법제화돼서 운영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는 위성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우주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군의 작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 자국의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걸 이런 우주 쓰레기나 또는 타국의 위성으로부터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공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상으로부터 우주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우주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 간의 단순한 충돌은 그냥 사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주 체계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은 이미 예전부터 증가돼 오지 않았나 싶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우주 위험 관련해서 스페이스 데브리에 관련해서 우리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사실 인류가 1957년 스푸트니크를 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다음에 지구상에서는 여러 가지 스페이스 데브리가 지금 점점점 축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이후로 많은 스페이스 데브리가 물론 작동되는 위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스페이스 데브리로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서베일런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주 공간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하면은 현재 지구상에서는 10cm 이상이 되는 인공 우주 물체는 약
3만 5천 개에서 한 4만 개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only 10%만 진짜 지금 실제로 작동하는 인공 물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10cm 미만에 있는 데브리는 100만 개 이릅니다. 100만 개. 그처럼 우주 환경은 우리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점점 다가가고 더군다나 스페이스 에이스를 통해서 많은 위성들이 더 올라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사업에 의해서 2,000-3,000기가 위성이 올라간다면 더욱더 우주 환경은 더욱더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센터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러시아, 미국, 뭐 중국을 포함해서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 경쟁 개발에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그 우주 군사 확대, 뭐 역량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기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 우주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의 최근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 우주 분야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방 우주의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우주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방식, 즉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뉴스페이스 트렌드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서 수익 창출과 함께 기술의 일대 대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 대혁신을 통해서 국방 기술의 시너지를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또 그만큼 예산 투여도 또 막대하지 않습니까? 민간 네. 기술에 함께 협력하고 또 예산의 뭐 확대 이런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페이스 트렌드라고 하는 게 그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의 굉장히 빠른 기술이라고 하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일단 초기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기반들을 조성을 해주고 이들이 그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변형을 하여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에서 그야말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의 우주 전력과 이 관련 기술의 수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감시 정찰 체계에서 벗어나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지구 또는 우주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우주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력화라고 하는 부분을 빠른 속도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의 징후 감시를 하기 위한 감시 정찰 체계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우주 개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위성이라고 하는 걸 물리적으로 파괴를 한다거나 또는 물리적인 파괴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레이저를 통해서 위성의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전력화 등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감시 정찰 체계에 국한돼 있지만 지금 우주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우주센터도 출범하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전력화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국방 우주 분야 발전을 위한 도약적 발전 계기가 마련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공군이 그동안 많이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쭉. 네. 이제는 정말 우주력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뭐 발판 마련한 겁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중의 공간 통제라고 하는 장점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공군의 보유한 우주 감시 등의 우주 전력 자산을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주요 선진국이 우주군이나 우주사령부라고 하는 걸 공군을 모체로 창설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에서 최근에 발표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사일 사거리 연장 제한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발사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고체 발사체를 기반으로 한 공군의 공중 발사체 기술 또는 초소형 위성체 기술 등등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우주력 강화의 가속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군의 우주 작전 수행 현황, 능력이 어떤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최강 그 미국의 그 우주 기술 우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주도적으로 우주 작전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있는지 뭐 등등. 정말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센터장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주 작전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주 작전 하면은 거의 뭐 우주 강국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막강한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큰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2012년부터 한미 우주 통합팀을 설치를 한 겁니다. 네. 우리 작전사에 7공군하고 같이 있는 작전사에 작전사령부에 한미 우주 통합팀을 2012년에 구축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실질적인 한반도 정부에서 우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주요 역할은 지금은 이제 2012년 창설할 때는 미 공군이 미 우주사령부를 통할했기 때문에 그 같은 역할을 수행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작년 2019년 12월에 미 우주군이 창설되면서 7공군 내에 미 우주군 통합팀에 미 우주군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주요 임무들은 한반도 정부상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자산 중에 미국의 GPS 자산이 있습니다. GPS라는 것은 항법위성 체계인데 이건 알다시피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아는 것처럼 현대의 모든 무기 체계, 지휘통신 체계가 항법위성 체계 GPS에서 제공하는 PTN 정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없으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한미 연합 자산도 마찬가지 모든 미 우주군에서 운영하는 GPS에서 제공하는 PTN 정보를 없이는 작전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미 우주 통합팀에서는 한반도 정부라든지 전 세계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미국 GPS 위성에 대한 통신 재밍이라든지 정상적인 성능 발휘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조언을 하고 조치를 취해서 정상적인 GPS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서 7공군 사령관 아니면 공군사령관의 조언을 통해서 전평시 한반도 정부상에서 모든 합정 작전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우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12년 이후부터는 한미 간의 연합 우주 작전 수행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작동 중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GPS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연습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찾고 그리고 작전 능력은 이제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연합훈련 어떤 방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연합훈련은 우리가 첫 번째 그 트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우주 통합팀이 전평시에 항상 구성돼서 하고 있지만은 알다시피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에 항상 우리가 연합훈련을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연합훈련 시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같이 한반도 정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주작전 시나리오를 해서 대책을 하고 대응하는 그런 원트랙이 있는 하고 연합 연습 관련해서는 두 번째 트랙은 우리가 글로벌 센티널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센티널은 미 우주사에서 주관하는 우주 상황 조치 연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 또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을 다 초청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에이셋을 발생했을 때 발생한 어마어마한 많은 데브리가 발생한 상황이라든지 태궁 우주정거장이 추락했을 때 마찬가지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각국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게 가장 중요한 글로벌 센티널이라는 국제 우주 연합 연습 훈련입니다. 우주 상황별로 참가국이 연습하는 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습을 통해서 뭐 위성이 뭐 추락하는 거, 뭐 요격, 뭐 추락, 뭐 충돌 이런 거를 뭐 가상으로 연습하는 거 맞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알아보니까 러시아에서 자국 위성을 요격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연습 때 공조한 것처럼 했습니까, 센터장님? 그때가 올 2021년 11월 15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마침 제주도 학회를 참석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공군본부 우주정보 상황실하고 미 우주사 우리가 시스팍이라고 합니다. 미 우주작전센터라는 시스팍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한 라인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 공유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다시피 우주에서 어떤 그런 스페이스 데브리 상황은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만이 측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SSN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데브리가 발생하는 순간 그 수천 기가 데브리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데브리도 있고 큰 데브리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을 발생했을 때 바로 미 우주사 시스팍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관련 우주 관련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우연, 천무연. 왜냐하면 항우연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위성을 운영을 하는 거고 천무연은 여러 가지 우주 물체가 지구로 충돌했을 경우 우리나라 우리 주요 핵심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기관들하고 바로 VTC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 우주사를 통해서 시스팍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한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좀 다급하게 돌아갔지만은 상황 평가도 잘했고 그 이후에 상당히 조치를 잘해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운영하는 국가 우주사단에 큰 피해는 없다고 좀 듣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건 좀 저고도에서 요격을 해서 지구 중력 장애에서 점점 강화하면서 아마 번아웃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에도 큰 우리 국가 위성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위성을 요격하면서 1,500여 개의 파편이 발생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공군의 우주 전담 정책 부서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작전 전투 발전 요소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겠죠. 네, 이 부분도 좀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센터장님?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8년 그때 이제 최초로 관련 부서가 만들어졌지만은 사실상 우주 전력 발전을 위한 공군의 역사는 91년 걸프전 이후에 걸프전 전사를 분석하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전투 발전 요소별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투 발전 요소라면 뭐 교리, 조직, 훈련, 전력, 리더십, 인력, 시설, 정책 분야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리 분야는 공군은 가장 먼저 우리가 교리를 2002년에 최초로 우주작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범이죠. 그러니까 우주작전 교범. 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총 4차 개정을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주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2013년에 최초로 우리가 제정을 했고 네. 작년에는 21년이죠. 작년에는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전략 환경이 많이 바뀌고 미중 간의 우주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주력을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전면 개정을 했고요. 조직 차원에서는 98년에 최초로 우주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우주 작전대, 작전하는 부서죠. 작전대는 2019년에 우리가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주센터를 신설한 겁니다. 네. 네. 훈련 차원에서는 우주통합팀을 2012년에 했고 국제우주상황조치연습인 글로벌 센티널은 2017년부터 참여를 해오고 있는 거죠. 기타 대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공군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 발전 요소별로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군 차원에서 우주 전투 발전을 꾸준히 좀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님께서도 우주의 어떤 그 공군의 협력 강화로 해서 군사 외교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서 이렇게 눈에 띄는 제목인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수용해야 될까요? 네. 지금 총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우주에 대한 소위 드라이브를 많이 네.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또 세계 지금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우주 패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우리가 부족한 우주력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받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미 우주군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공군은 2017년부터 여러 가지 미 공군이죠. 미 공군하고 정책 협의를 통한 여러 가지 그런 MOU를 체결했지만은 아시다시피 미 공군에서 미 우주군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주 관련 그런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2019년 12월부로. 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미 공군에서 미 우주군으로 여러 가지 주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 우주군하고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침을 내리셔서 이제 미 우주군하고 우주 정책 협의체 SET라고 그러죠. Space Engagement Talk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8월 말에 미 우주군 총장님하고 같이 최초로 합의서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국 특히 호주라든지 영국, 호주, 영국, 프랑스 그런 인도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은 다 우리들보다 우주 선진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와의 또 합의서 체결이라든지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협력을 지금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그러한 결실이 또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군의 우주작전 수행 여건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우주 자산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 네. 아닐까 싶은데 오 교수님, 우주 전문 인력 양성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게 국내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국내 우주 산업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어떤 신규 기술을 통해서 해외 선진국의 기술을 리드해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개발 업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위성체를 개발한다거나 발사체를 개발한다거나.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그 연구 중심 인력보다는 산업체에 특화된 실무형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필요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산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획일화된 연구 중심 전문 인력 육성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 중심 전문 인력 그리고 실무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이원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이제 커리큘럼을 적극 도입하고 그다음에 실제 개발 경험을 갖춘 연구소 또는 산업체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군의 우주 관련 역량 이것도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미래전. 미래전. 하늘을 넘어 우주로 갑니다. 영화 스타워즈처럼 우주 공간에 군사무기를 배치하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대가 곧 멀지 않았는데요. 1949년 창군 이래 조국 하늘을 확고히 수호하며 꾸준히 역량을 증진해온 우리 공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주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 전력 확보에 나섰는데요. 그 중추 역할을 할 공군의 우주 관련 부서들 지금 소개합니다. 출발! 최근 강대국들이 우주 분야 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 역량 강화에 나서는 이유. 그만큼 우주 자산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주로부터의 지원이 있어야 방호, 지휘 통제, 전력 운용, 작전 지속 등을 보장할 수 있고 전장의 전 영역에서 우세할 수 있기에 미래의 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떨까요? 우리 군 역시 우주 전쟁 시대를 열기 위해 육해공 모두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찍이 우주 안보와 우주 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공군은 1998년 최초로 우주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이후 20여 년 동안 우주 정책과 전력, 조직,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주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서는 바로 이곳인데요. 2015년 9월에 개관한 우주정보상황실입니다. 우주정보상황실은 군 주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정보를 분석 및 시연하고 국가위성 충돌 시험 예상 시 관련 기관 전파 및 상황 조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민간 우주 기업들의 등장으로 과밀화되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국가위성 충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주 작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 전군 유일의 우주기상 지원 전문 부서로 활약 중인 공군기상단 우주기상팀인데요. 지난 2018년 1월 창설된 우주기상팀은
우주 기상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 우주전파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미 항공우주국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제한적인 우주 기상 예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를 구축, 우주기상대를 창설해 태양광학, 전파망원경, 전리층 레이더, 우주기상 예측 모델 및 분석체계 전력화 등 우리 장비로 우주기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 국내 유일 우주를 감시하는 전문부대가 있으니 바로 2019년 9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창설된 우주작전대입니다. 설립 당시 위성감시 통제대로 문을 연 이곳은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 물체를 추적, 감시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하늘을 넘어 우주도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우주작전 요원 역시 양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10월엔 공군본부 우주센터가 출범하면서 더욱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우주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올해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하며 우주 공군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하늘을 넘어 우주로, 우주공군으로의 도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우주를 향한 우리 군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 전장을 선도할 우리 군, 파이팅! 공군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을 발간했습니다. 벌써 명칭부터 미래지향적인 냄새가 팍팍 나지 않습니까? 네, 공식 명칭은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입니다. 맞죠, 센터장님? 예, 맞습니다. 네. 기본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가 이제 공식 명칭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한 문서라든지 큰 전략서를 할 때는 뭐 코드네임을 통상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군은 이제 이걸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 이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가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냐면은 1968년이죠. 제가 태어나는 해 1968년 스탠리 큐빅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작한 영화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 이 영화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아서 클락이라는 영국 공상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5년에 이 소설을 썼는데 그때 그 소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제시한 그러한 우주 관련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게 실현이 됐거든요. 네. 1945년에 정지궤도 위성에 정지궤도에 통신 위성을 쏘면은 지구 어디에서든 통화가 가능하다. 그 당시 1945년에 이러한 생각을 한 과학자였거든요. 네. 기타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를 가고 있는 모든 영감은 이분의 공상 과학 소설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40년 아니죠. 1968년에 영화화되고 지금도 상당히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게 보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공군은 야 이분이 우주력 발전을 위한 이런 영감이 대단하시는구나 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이라는 닉네임을 붙인 거죠. 네, 그랬군요. 오. 몰랐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숨은 뜻이 우리도 약 70년 뒤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대되는 지금 시기에 이 공군이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개정하고 수립된 것 아주 타이밍상으로 적절해 보이는데요.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게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우주 강국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의 감시 정찰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기본 계획서가 개정 수립된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력 발전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이 우주력 강화를 위한 좀 탄탄한 계획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 주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공군 우주력의 주요
역할 이거 무엇인지요?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력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군사력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 건데 이거 너무나 좀 브로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더 구체한다면은 공군 우주력의 역할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우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합동 작전을 수행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 다영역 작전 관련해서는 우주가 핵심 영역으로 등장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주력은 국가 우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동 작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개념도 새롭게 정립을 했고요. 거기다가 우주 작전의 유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군에 요구되는 능력도 식별을 했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그럼 공군이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뭐 공군이 언제 어떻게 우주력을 해왔고 그것은 다시 생략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의 유형을 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주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 유형이 뭔가를 가장 잘 식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우주력을 먼저 개발했던 미 공군이라든지 미 우주군의 교리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우리 군의 또 현실을 또 우리가 거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환경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우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4가지 작전 유형을 식별을 했죠. 그래서 우주 영역 인식, 우주 정보 지원, 우주 전력 투사, 대우주 작전. 이건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이 나오고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 능력이 식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은 뭐 이 자리에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왜냐면 우주 작전이 아마 생소할 독자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우주 공간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이라든 인공 물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무슨 작전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걸 중요하잖아요. 보는 게 레이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군에서도 마찬가지. 공군이 공중에 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물체를 다 공군이 주관해서 다 통제를 하는 이유가 공군이 공중을 볼 수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공군은 이제 방공 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 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한반도 정부상에 있는 모든 공중 작전을 공군이 이렇게 지휘하는 것처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 영역 인식이라는 것은 우주 감시 자산을 활용을 해서 우주의 모든 우주 자산이라든지 우주 환경이라든지 그걸 감시하는 게 바로 우주 영역 인식 작전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정보 지원이죠. 사실 합동 작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위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항법 정보라든지 통신위성, 기상위성, 신호정보, 그런 모든 우주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합동 작전을 활용하기 위한 작전, 이게 바로 우주 정보 지원이고요. 네. 전력투사는 우주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 상에서 궤도 비행할 수 있는 위성을 띄워놓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해공 무기체가 다른 거죠. 엄청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전력투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주 정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에, 궤도상에 우주 자산을 우리가 올려 놓아야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발사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주 자산을 공간상에 배치하는 걸 우주 전력 투사를 하고, 나머지는 대우주 작전, 어떤 데서는 우주 통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우주라는 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적성국에 의해서 우리 우주 자산이 공격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방어, 소극적인 방어를 통해서 우리 우주 자산을 보호하는 게 대우주 작전 혹은 뭐 우주 통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거의 우주 박사 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 합동 전장 기능별 뭐 네. 우주 작전 수행 개념도 수립했다고 들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통상 우리가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5개 합동 전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합동 작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장 인식, 지휘 통제, 전력 운영, 방어, 지속 지원이라는 5개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합동 전장 기능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그대로 우주 전력에 적용을 하면은
우주 전력을 적용했을 때 전장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장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전장은 우주에서 보는 눈이거든요. 그런다면 우주 감시 자산을 활용해서 우주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상에 있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장 인식이죠. 전장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나머지 작전을 수행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전장 인식이라는 게 그러한 전장 기능이고요. 지휘 통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어떤 디지털한 전장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휘 통신이 아주 실시간으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런 지휘 통제는 그런 정보 통신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주 자산에서 제공하는 통신이라든지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상 지형 지물에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시간 안 되는데 우주는 유비쿼터스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적이고. 그래서 특히 지휘 통제 분야에서는 우주 자산에서 제공하는 통신 의성, 감시 정찰 의성 그러한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융합됐을 때 우리가 지휘 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전력 운영은 우리가 이러한 우주 자산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력을 투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든지 이게 전력 통제고 방어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군사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디펜스라든지 공격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건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인 우주 목적이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나이브하게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방어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우주 지속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 자산은 상당히 우리가 복원 능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어떤 기능 고장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고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그러면 바로 당장 내일 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위성을 쏠 때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주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지원, 즉 복원력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발사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른 외국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위성이 바로 아웃 오브 서비스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지속 지원 능력 이렇게 5가지를 설정을 해서 공군은 우주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모든 거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능력을 구축해야 되겠고 또 독자적인 우주 작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단계를 또 설정했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맞죠? 네. 예, 우주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한 장기간의 시간,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주력 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전략적인 기술입니다. 절대 릴리스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력 건설은 장기간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군은 여러 가지 우리 전략 환경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걸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단계로 우리는 우주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단계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인 우주 감시 능력을 구비를 하고 우주 작전 수행 여건을 우리가 강화를 하자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이건 이건 1단계는 충분히 아마 20년도 중반까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단계는 전방위 위협 대비 감시 정찰 및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30년 정도 되면 구축이 가능할 것 같고 예. 3단계는 마지막으로는 전천후 우주 감시 능력을 완비하고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이건 50년까지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구축을 했고 나머지 단계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력을 어떤 전력이 있고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부터 3단계, 205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을 하게 되면 일단 우주 정보 지원 능력부터 대우주 작전 수행 그리고 전천후 우주 작전 수행까지 계획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예. 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는 국방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어떤 연계성을 갖는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통수권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2050년까지 먼 미래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날카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주 안보 환경이 변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돼 있습니까? 네, 일단 아시다시피 그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기반한 우주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술들이 바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화가 됐었는데 네. 이 우주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동체 기술의 성숙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륙과 대륙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기술이 적용될 거고요. 이는 국방 기술에도 굉장히 큰 부분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1년 단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기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를 비롯해서 어떤 주변 정세들도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공군의 우주 분야 최상위 그 계획 문서 개정과 더불어서 또 각계의 우주 전문가와 또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공군 우주력 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 어떤 분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센터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약간 좀 첨언하자면은 우리가 제1의 우주 시대는 1950년 말 미소 간의 어떤 특공 경쟁에서 우주 경쟁을 우리가 제1의 우주 시대라고 우주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가 주도입니다. 막대한 네. 국가 자본이 하는 민간이 감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가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대 이후의 시대를 제2 우주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제2의 우주 시대는 뉴 스페이스 얘기하고 그건 보면은 상당히 예전에는 국가 주도였지만은 상당히 민간 주도 참여가 엄청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주를 개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알다시피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도 중단시키는 거고 유인 우주 프로그램 중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를 그런 갭을 민간, 특히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사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우주 개발을 새로운 우주 개발을 혁신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거기에 정부가 참여를 해서 했을 때 바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뭐 군 따로 가고 국가 따로 가고 민 따로 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민군 우주 협력이 엄청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군은 어떤 민간의 기술과 우리 공군의 인프라, 공군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 그런 걸 맥시멈 활용하기 위해서 우주력 발전위원회를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출범을 시켰고 구성은 이제 공동위원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예하에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저희 공군 참모총장께서 담당하시고 민에서는 우리 국가 우주기관의 그래도 가장 어소리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이 담당하시고요. 그 예하에 정책전략분과, 전력발전분과, 우주협력분과 3개의 분과를 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민군 위원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서 민군이 상생하면서 같이 우주력을 발전해서 도약적인 국가 우주력 발전을 기하게 출범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질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센터장님이 지금 그 해외 그러니까 타국의 케이스와 그리고 우리 군의 이 민군이 어떻게 협력해 나간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전문가 말씀을 들어봐야죠. 자, 오 교수님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 우주력 발전위원회 대외 협력 위원회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방 기술하고 민간 기술이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술이 발전해야지만이 국방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민간에서도 우리 군의 작전이라고 하는 임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나 우주 산업 관련해서 법제도 관련 이거 개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현재 그 세계적인 우주 개발 트렌드라고 하는 게 민간 주도로 굉장히 기술의 빠른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선순환 구조라고 빠른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건 그 해외의 카펠라나 또는 아이스아이 같은 경우는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궤도상에 올려서 그 검증된 기술을 전력화로 활용하고 있는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실시되어 온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 대한 그런 관성 때문에 이러한 대응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내 사거리 같은 경우가 제한이 풀린 고체 발사체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발사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내도 기술의 빠른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군의 전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해온 공군의 우주력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짐,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최근 이제 주요 선진국이 우주군 그리고 우주사령부라고 하는 부분을 창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군을 모체로 창설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공군의 공간 통제라는 전문성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우주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공군에서 이런 우주력이 대한민국의 우주 안보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우주 안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산업체에서의 주 성장 동력처럼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는 우주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력 발전 관련해서 멘트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도약적 국가 우주력, 국방 우주력 발전.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려 사항이 우주력 건설에는 장기간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방 자원의 제한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 우주군이 독립된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도 여러 군들이 노력을 하지만은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군이 필요하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각 군에 특화된 우주력을 건설을 하면은 우리가 체계적이고 우리가 유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바로 국군 조직법 개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 스페이스 시대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공군의 우주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제도 개선 또 예산 확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계속 애써주시고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전장을 지도하는 강한 항공 우주력을 건설해가는 우리 공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큰 성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